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는? 계속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승하고 나서 며칠 못 쉬고 바로 마무리 캠프 갔다 오자마자 뭐 축승회나 뭐 페스티벌 이런 거 막 행사 같은 거 좀 하고 뭐 여기저기 축하 받는 일하고 지금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네. 축승회도 축승회지만 카프레이드를 오랜만에 해서 광주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못했어요, 코치들은. 그래요? 그래요? 차가 한정이 돼 있어서 예. 뭐 다 못하니까 감독님하고 선수만. 네, 그래서 좀 기아에서 좀 더 큰 차를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용달 차라도 뒤에서 자동차 회사인데. 기아가 용달차 없나요? 그런 기아 자동차인데. 자동차 회사인데. 트럭도 많이 만드시는데. 그러니까요. 슈퍼챗. 네, 슈퍼챗. KTH님이 2002년 KBO 플레이오프 영상에서 봤다. 2002년입니다. 2002년? 2002년 가을 야구 영상에서. 가을 야구 영상에서. 네,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 이분은 아마 네. 그때 직접 보지 못한 세대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직접 보신 건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영상 봤다고.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래서 우리 홍세영 코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2002년 플레이오프 영상인데 이 홍세환 코치는 2000년에 기아에 입단을 했었죠. 그렇죠. 네. 사실은 96년에 장충고를 나와서 이제 지명을 해태에서 받았는데 2000년 해태 마지막 멤버로 입단을 해서 성균관에 해태 마지막. 네. 근데 2001년부터 해서 이제 해태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고 2002년, 2003년에 이제 황금기였죠. 예, 골든글러브 수상하고. 100타점. 저는 백다점.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KBO 유격수 역사상 100타점을 기록한 게 최초였고 맞아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유격수가 100타점을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쉽지 않은 그럼요. 일이니까. 제가 요 언저리에 이제 막 프로야구 중계를 막 저 선배들 모시고 따라다닐 때인데 그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홍세환 대형 유격수, 대한민국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현역 씨. 현역 시절. 아이고. 네. 실제로 그 유격수로서 이런 파워와 그럼요. 타점 능력. 강정호가 2014년에 100타점을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딱 저희 경기 때 딱 깨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114타점인가 해서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KBO 역사상 유격수가 100타점을 넘어선 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강정호와 홍세환.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저네요.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채우는데 이제 부상이 많아서 맞아요. 몸에 워낙 부상이 많아서 이 전성기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화면에도 홍세영 코치의 그 선수들 조련하는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현역 때도 대단했지만 지금은 사실 코치로서 올 시즌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연말 여기저기 시상식에서도 홍세영 코치가 많은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1구 프로 지도자상 1구상에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영광스럽죠.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이게 저보다 좀 좋은 지도자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워낙 올해 잘해줬기 때문에 뭐 선수들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지 제가 뭐 한 건 없습니다. 선수들이 전부 다 깔아놓은 걸 그냥 맛있게 먹을 뿐. 이렇게 여기서 수상을 이렇게 견수. 근데 어쨌든 선수로서는 골든글러브를 2003년에 유격수로 수상을 했는데 코치로서는 1구에 처음이에요. 상 받는 게 좀 처음이에요. 제가 메인 타격슛을 맞는 것도 거의 처음일 거예요. 원래 그냥 보조 코치로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뭐 우연찮게 이제 메인 맡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은 되게 많이 됐어요. 작년에도 타격 지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시즌 초부터 끝날 때까지 특별한 슬럼프 없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저는 뿌듯합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고요. 올해 기아 타이거스가 타격이 어땠는지 사실은 좀 저희가 기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뭐 어느 팀이나 다 장단점은 있지만 시즌 초반에 최다 실책도 있었고 선수들 부상도 많았는데 거의 지금 그 공격력이 팀을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타율, 장타,
득점권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가 모두 1위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1위를 놓칠 수 있겠어요. 아마 본인도 만들어 놓고 놀랄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저희 시합을 끝나고 매일 체크해요. 네. 이런 부분도 매일 체크하는데 기분이 좋죠. 이제 타격이 이제 이렇게 끝나서 기분 좋은데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타격이라는 게 무조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기 때문에 언젠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의외의 선수들이 조금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잘한 게 아니고 골고루 잘해줘서 그래서 잘 됐던 거 아닐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 타율이 그 기아 타이거즈 역사상 3할 타율을 물론 그게 뭐 타고 투수냐 투구 타자냐 뭐 이런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2017년에 기아가 그때 우승할 때 3할 1위 그리고 올해 3할 1, 2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혜태 타이거즈부터 해서 팀 타율을 3할대로 기록한 게 딱 2번 있는데 그러네요. 그 중에 또 하나를 타격 코치로서 역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타격 이거를 1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확실하게 한 3할 1푼 되면 전체적 1위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네. 3할 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3할 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저는 항상 주루 코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주루 쪽에서 항상 득점권을 만들어주고 한 베이스로 더 가는 베이스 러닝을 해줬기 때문에 득점이나 이런 타격 자체가 좀 지표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말을 해요, 주루 코치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뛰라고. 그 실제로 그렇죠. 그 주자 1사 3루에 있으면 희생플라이 나와서 하면 타율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주자가 2루에 있었으면 희생플라이가 아니라 그냥 아웃이 되니까 타율을 깎아먹는 거니까. 깎아먹죠. 사실은 주루가 그 팀 타율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안타를 3개 쳐도 점수를 못 나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주자 1루에서 안타를 치면 1-3루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 내는 게 좀 쉽게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득점권 타율이나 득점권이나 뭐 이런 게 다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독 그 선수들이 좀 뭐 끈끈하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뭐 코칭 스텝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수들의 힘이 특히 이제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내부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초반에는 베테랑들이 조금 잘해줬어요. 보면 뭐 선빈이나 뭐 최영우, 형우가 좀 많이 이끌어가는 편이었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조금 지쳤을 때는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이 좀 차고 올라와줬고 실적으로 초반에 성범이가 부상으로 빠졌고 그리고 중반에 선빈이 한번 빠졌고 또 우성이 빠졌고 했는데 빠졌을 때 당시에는 티가 안 났어요. 대신 들어간 이제 백업 요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지금 누구 하나 지금 빠지어도 얘네들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고 있더라도 애들이 스스로들 그래요. 무조건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역전승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야구는 거의 8회 9회만 야구하는 것 같았어요. 5회는 좀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자체들이 뭔가 자신감이 많이 좀 차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할 거 없이 후배할 거 없이 할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형들한테도 서슴없이 들어가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선배들한테 좀 막 조언을 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슈퍼챗이 막 터지고 슈퍼챗이었습니다. 에밀리 킴님이 홍세환 코치님 반갑습니다. 최강기아 화이팅이라고 해주시고 또 니차도 기아님이 홍세환 코치님 외모가 동안이다. 2003년이랑 차이가 없으시다. 그럼 지금이 동안이면 그때는 좀 노안이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 그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지금 살이 쪘는데. 아니, 워낙 체격이 있어서 현역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까 어떤 분도 올려주셨는데 광주 무등야구장의 그 인조잔디 최대 피해자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호님이 댓글에. 광주 무등야구장 인조잔디의 최애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주셨어요. 옛날 무등야구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피해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또 우리가 더블헤더도 또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백업 선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 시합을 뛰어나기 때문에 좀 내가 회복력이 조금 없었던 거지. 내가 뭐 거기에 피해자가 가지고 제가 욕심 내서 더 게임을 나가고 싶어서만 나가는 거고
뭐 누구를 탓할 것 없고 뭐 제 자신이 뭐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실제로 그 옛날 야구장 뭐 광주뿐만 아니라 이 잔디 인조 잔디가 이 뭐 카페트 같이 그냥 그럼요. 딱딱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요즘 같이 트레이너가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고 막 그렇게 해서 선수들 약간의 몸이 이상이 있으면 마사지도 해주고 뭐 관리도 해주고 쉬게 해주고 막 그렇게 됐다면 이 홍세환 이 코치 그러니까 선수로서 그렇죠. 더 롱런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KBO 리그의 공격형 유격수로서 네. 뭔가 큰 더 족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쉽긴 해요. 이 솔직한 말씀. 아니, 솔직히 아쉽지 어. 않은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들이 조금 더 야구를 할 수 있게끔 더 발전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좀 야구장도 좋아지고 네. 관리하는 것도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지. 그때 당시는 아직 그런 거가 정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은 저로 인해서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월요일은 옛날 옛날 야구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예전 무등야구장은 그 트레이너실 그 조그만 거 하나 있었잖아요 무등야구장에. 그렇죠. 거기 네. 선수들 줄 서 있고. 네. 야 그랬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아우 지금은 엄청 좋죠. 그때는 어린 선수들이 거기를 가면 안 됐어요. 어린 선수를 못 가는. 네. 마사지도 못 받고. 네, 그렇지, 선배들이 그렇지. 항상 거기를 그렇지. 또 자리도 별로 없었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후배, 뭐 선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에는 선후배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지금 지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자체가 좀 좋아진 거지. 실질적으로 기량이 엄청 좋아 그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나 그리고 코치들 그리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이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특히 그 2위권 팀들이 여러 팀 도전을 했잖아요 기아에. 근데 그 뭐라 그래요? 그 뭐 호랑이 꼬리 만지기. 네. 호랑이 꼬리 만지면 얻어맞는다. 네. 유독 2위랑 경기할 때는 좀 승부욕이 올라오셨던 거예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저희도 좀 신기하게 네. 느껴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저희 2위라 하면 이제 그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거기한테 지면은 이제 떨어질 위기니까 선수들이 지금 위기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했던 것 같고 이제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제 더 편하게 들어가. 오늘 야 우리 2위 만나네. 무조건 이겼네. 무조건 이렇게 이겼네. 들어가는 느낌. 처음에는 야. 불안했는데 이제는 2위는 우리가 무조건 이기잖아. 이런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딱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들이 야 오늘 어떻게 그게 아니고 선수들이 그냥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훨씬 만들어진 거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우리가 이제 KBO 국가대표 할 때 8회만 되면 약속의 그렇죠. 8회 하면 네. 뭔가 네. 일이 벌어질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하는데 실제로 이제 8회 역전승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2위만 오면 그러니까요. 언제 그게 뭐 우리가 항상 이겼으니까 또 2위네? 그런 생각이 또 들 것 이기겠네? 유독 삼성이 좀 많이 당했어요. 삼성이 좀 많이 당했어요. 어디? LG도 안 삼성 그랬어요. LG도 LG. LG도 안 그래서 LG 제일 기억나는 게 LG였어요. 그 잠실 사면전. 잠실 사면전. 그때 우리가 지면 우리가 3게임인가 4게임 차였나? 네. 그거 잡혔으면. 근데 그때 나성범이 혼자 하고 우리가 이겼을 때요. 그렇죠. 네. 소름 돋았어요. 맞아. 그때 이거 우리가 3연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9회에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승한 것 같았어요.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경기. 시즌 최고의 경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게임 졌으면 사실 분위기가 이제 확 또 넘어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LG가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분위기였는데 그게 마지막 진짜 결정적이었던 그 경기를 제가 아마 우리 저 회의실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딱 홈런 나고 올해 잘하면이 아니라 기아 우승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규 시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느낌. 야, 정말 쥐잡듯 8할 거의 8할 6푼이면 시즌 그 승률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10중 8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10중 8구면 10번 붙으면 8번, 9번 이긴다는 게 이게 사실은
기적과 같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2등 맨날 이기니까 이제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는 되게 좀 부담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냥 타격이라는 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면은 항상 타격 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점수를 많이 찾아 지하는 타격 팀이다. 그렇죠. 10점을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점수 안 나잖아요. 저는 진짜 심장이 터져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시즌 때 보면 초반에 점수를 너무 못 나요. 초반에는 5회에서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근데 막 7회, 8회 뒤로 갈수록 공격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버티면 초반에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는 지고 있어도 이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진다는 마음보다는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뭔가 뒤에서 뭔가 무조건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아니 홍세훈 코치 개인적으로 또 부담일 게 추측하건데 아무래도 이범호 감독이 타격 코치 출신이고 어찌 보면 그 타격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고 물론 이제 후배긴 하지만 여러모로 감독님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눈치를 안 줘요. 눈치를 안 주셨겠죠. 눈치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시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미팅할 때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는 타이거 코치 할 때 2할 7푼 6리 2위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네. 저는 2할 7푼 2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좀 부담됐죠. 그거는 진짜 부담됐어요. 네. 근데 전임자고 또. 제가 감독님을 하면서 제일 편했던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이게 이 투수는 진짜 못 칠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알잖아요. 대충. 너무 볼이 좋으니까. 근데 난 못 치면 내가 뭐 답답하잖아요. 지금 되게 선수한테 너무 좋은데 못 친다 뭐라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감독님 딱 탭 보면서 같이 나한테 코치 볼 너무 좋네요. 못 치겠네요. 이 말 딱 해주는 순간 저는 모든 게 확 풀려요. 그러니까 같은 타격 코치를 해봐서 그런지 그렇죠. 그거를 이해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좀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근데 나중에는 내려가면 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발 투수 빨리 내보내면 중간 투수나 좀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데 항상 시즌 들어갈 때 보면 게임하기 전에 선발 투수를 빨리 내리는 작전을 좀 많이 짜긴 짜는데 근데 그게 매년 이렇게 다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좋은 투수를 나갈 때는 실투가 거의 없어요. 막 답답한데 거기서 감독님이 딱 한마디 딱 그렇게 해주면 그냥 딱 기분이 살짝살짝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는 느낌. 역시 이게 이범호 감독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 네, 고도의 리더십 같아요. 제가 최용우 선수 저도 최용우 선수를 어릴 때 코올리게 시절부터 쭉 봐왔던 그 선수인데 지금 이제 아마 베테랑이 됐죠. 베테랑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옛날 삼성 시절에 김웅용 감독부터 해서 쭉 많은 분들을 지금 이제 겪어왔는데 이제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선배도 이제 감독이 되고 그런 경험들 다 했는데 다 변하더라. 감독이 되니까. 그 자리 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변하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이범호 감독. 이범호 감독.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나중에 자기도 지도자가 되고 언젠간 감독이 되면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범호 감독이 먼저 해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감독이 될지 고민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게 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게 잘 아니까 이해를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간혹 보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잔소리가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수 출신의 감독이 되면 배터리 코치가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그렇게 했니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네요. 네.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었나? 근데 이제 이범 감독님이 스프링 캠프 때 처음 딱 감독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은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어느 한번 같이 타고 가시죠 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딱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재밌게 하시게요.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냥 재밌게 하자고.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그냥 재밌게 그 한마디로 이제
잘 된 것 같았어요. 그건 한마디로. 그리고 이 선수들한테 하는 거나 또 코치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 우리가 좀 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팀 전체의 원동력은 선수들, 그러니까 우승의 원동력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 그 사이의 그런 관계도 분명히 있는 걸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올 시즌 코치들 분위기가 되게 엄청 좋은 것 같다. 제가 코치들한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페데럴 코치님, 일본인 코치님 빼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자기 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야구를 했는데 나도 수비를 해봤고 나도 타격을 해봤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일 수 있으니까 타격에서 문제 있으면 얘기해주고 수비에서 문제 있으면 같이 야구 얘기를 해서 같이 팀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코치들끼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점들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난 그게 제일 변화됐다는 거 생각해요 지금. 김진롱 PD 이 부분만 편집해서 우승의 비결해서 하나 딱 쇼폼. 올리자. 쇼폼. 네. 우승의 비결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요 부분 쇼폼. 네, 쇼폼. 사실 또 이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 네?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올해 김도영 선수 뭐 MVP기도 하고 이 김도영 선수의 어떤 이런 질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잘할 선수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 김도영을 처음에 고등학교 때 몰랐어요. 같이 광주에 있는데도 몰랐는데 모르셨어요? 네, 김도영을 몰랐는데 광주 동성고 다닐 때. 네, 이제 3학년 때 걔 3학년 때 아는 지인 동생이 김도영 알아 물어봤어. 저한테 김도영이 누군데? 동성 야구 잘하는 애 있어.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하는 걸 나한테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이런 선수가 있나?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지금보다 좀 몸이 더 말랐었거든요. 네, 말랐죠. 진짜 종범이 형 생각났어요. 이종범. 네. 네. 다른 거 생각, 종범 지금 와서도 충분히 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초반에 와갖고 좀 그래도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부상도 있고 해서. 네. 근데 얘는 무조건 잘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냥 타고났어요. 모든 게 운동 능력은 다 타고났고 거기에 좀 머리가 좀 영리한 것 같고 잘할 것 같다. 너 이 정도였지. 제가 도희한테 딱 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잘할 줄 알았는데 난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도희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러니까 실력들은 별 차이 안 나요. 네. 이제 선수들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투수볼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신감인 거죠. 근데 먼저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충분히 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도영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거. 실수해도 얘는 금방 떨쳐버리는 것 같아요. 다음 걸 준비하는 거. 그런 선수가 대부분 없거든요. 얘 때문에 뭐가 시합이 꼬이고 뭐가 안 되면 재책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막내급이.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원인 중에 성격이 그게 얘가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는 사실 그 연차에 서른 개 실책을 하면 자기가 잘한 것보다 실책에서 좀 안 됐던 부분, 미안한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타격에서 또 보여주고. 걔가 실책하면 방망이를 잘 치더라고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 실책하는 날 되게 잘 쳐요. 그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영이한테 올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실수해갖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 떠 있으면 너 때문에 이긴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만회하면 돼. 또 잘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하면서 커가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내후년도 훨씬 수비도 잘할 거예요. 이제 얘네는 좀 더 커가려면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했다가 갑자기 못하고 실수를 해버리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하면서 늘어가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시즌 중에는 어쨌든 실책 수가 그렇게 서른 개 나왔지만 프리미어 12, 프리미어 12 할 때는 수비가 완전히 뭐 수비 귀재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시리즈도 수비 잘했는데. 그렇게 한국 시리즈 잘하고 그래 그런 큰 게임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하고 정말 기막힌 수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해왔던 게 유격수 이제 저도 해봤지만 유격수하고 삼루수하고 좀 달라요 하는 게. 삼루는 판단이 되게 빨라야 돼요. 유격수는 공을 날라오는 거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삼루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걔가 안 봐봤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이게 보완이 되는 거지. 지금은 한국 시리즈 하는 거하고 프리미엄 봤을 때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실책을 30개 하는 선수가 아니던데. 그러니까요. 저희 제작진이 이 질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근데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워낙 이제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가 올해 뭐 30도 달성을 했고 언제쯤 이 선수가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홈런은 치죠. 얘가 홈런을 치려고 마음 먹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올 스프링 캠프 때 감독님하고 저랑 얘기했던 부분들이 도영이가 타구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타구 속도가 빠르니까 예전에 우리가 운동했던 것처럼 라이너로 치는 연습보다는 뛰어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거를 조언을 감독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된다는 것도 신기해요. 바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됐던 게 올해 딱 이 성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홈런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오는 거지. 근데 30-30은 20-20 하고 나서부터는 30-30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40-40은 제가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40-40은 딱 봤을 때 홈런 욕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윙이 커졌어. 보통 막다 몇 게임 남겨놓고. 그렇죠. 보통 윙이 잘 안 나오고 네. 파워를 치는 뭘 해야 되는데 윙이 나왔어요. 얘가 윙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홈런이라는 게 생각하고 치면 안 돼요. 그냥 자기도 치다 보면 나왔는데 이제 욕심이 나죠. 당연히 그렇죠. 선수니까. 그런데 30-40윙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20홈런 정도 근접 됐을 때 몰아치기를 좀 하니까 네. 그리고 공 맞히는 거나 뭐 안타 나오는 것도 보면은 타구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걸 다 띄웠으면은 50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홈런 50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기록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김도영 선수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해설하면서 네. 그 계속 이제 봤지만 이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뭐 그쪽 말로는 야리야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그 파워보다는 스피드 쪽이 더 강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스피드 쪽에서는 뭔가 정말 바람의 아들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홈런을 이렇게까지 칠 거라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를 어떻게 키우는 건가요? 아니, 몸도 많이 좋아졌긴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타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도영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몸 같은 거를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원래 스피드가 빠른데 그 스피드에서 그 몸까지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선수들은 한 70-80% 하면 얘는 120%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 타구속 남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 홈런을 치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몸을 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면은 더 좀 파워가 생기는지 그런 거를 잘 파악하고 일단 몸이 되게 부드럽고. 코치님은 특히 뭐 현역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치하면서도 그렇고 참 좋은 타자들을 많이 봤어요. 네. 아까 뭐 얼핏 얘기하셨지만 사실 코치님 전에는 유격수 자리를 이종범이 봤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김도영 선수가 어찌됐건 지금 내야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때요? 두 사람을 참 그 미디어에서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떤 그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단점은 잘 모르겠는데 두 선수들은 누가 조금 더 낫다? 둘 다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그런데 종범이 형은 손목 힘이 진짜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손목으로 치는 타법이고 도영이는 몸을 이용하고 좀 공을 던져주는 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느리게 팔로스로가 줘야 되거든요. 맞으면서 좀 이렇게 던져주는 느낌에서 공이 좀 묻어나가는 느낌. 종범이 형은 딱 때리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종범이 형 홈런 볼 때 거의 라이너성. 도영이는 많이 떠도 뜨면서 계속 나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조금 쓰는 힘이 달라요. 근데 두 선수는
다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야, 타고났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지 타고나야 되는데 도영이는 타고나면서까지 이제 타고나고 거기서 노력도 있지만 일단 영리한 선수예요. 댓글에 잘 피해 가신다. 잘 제가 막 던지고 있는데. 잘 피해 가신다고. 네. 선관이 좋으시는. 오늘 뭐 이 방송하기 전에 좀 이야기 나눴지만 네. 홍시환 코치가 장충고 출신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네. 어디 광주일보 나왔나? 그러니까요. 뭐 광주 진흥고 나왔나? 다들 이렇게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오랫동안 해태에서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코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옛날에 송지만 코치도 뭐 난 천안북이로 몇 해요? 막 하면서 인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동산고 출신인데요. 이래요. 근데 그때 장충고 졸업하고 96년에 지명을 받고 바로 해태에 입단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로 진학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게 이종범 선수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난 야구를 못해서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금 말랐어요, 되게. 그리고 타구가 쳐도 안 날아가요. 내야 간신히 넘기는 정도? 그래서 야구를 너무 못해서 이대로 가면 저는 프로에서 못 살아남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로 그냥 대학을 갔는데 대학 3학년 때부터 좀 야구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좀 몸도 힘도 좀 붙고 처음 야구하면서 처음으로 홈런을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쳐봤어요. 그래서 그 홈런의 느낌을 못 잊어먹었어요. 딱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홈런상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치는 그런 법을 조금 이해하고 알기 시작해서 야구가 이제 프로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늘었던 거 같지. 고등학교 때는 너무 야구를 제 스스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어요. 너무 못해서 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4년 동안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좀 늘어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대학을 퇴학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유격수로 이제 자리 잡고 네. 이종범 선수 일본 갔다 왔는데 홍시환 선수 유격수 있으니까 밀렸죠. 당연히 이종범 선수 유격수 가야 되는데 이종범 선수가 그때 다른 데로 갔죠? 네, 처음에 올 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 팬들이 엄청 그 얘기했어요. 이종범이면 무조건 유격수 봐야지. 그렇죠. 그 이미지가 강하지. 이미지가. 계속 종범이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현장만 계속 돌아요. 그럼 저도 뭐 사람이니까 신경 쓰이죠. 그래서 나도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야구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왔어요. 저도 당연히 유격수 볼 줄 알았죠. 제가 3루로 갈 줄 알았는데 종범이 형을 3루로 보내더라고요. 왜 종범이 형을 보내지?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그런 라이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도 이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나도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뭔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좀 야구가 좀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졌던 그래서 이유죠. 백타점 유격수가 탄생을 했던 거군요. 그게 비결이었네요. 그래서 안 뺀 것 같아요. 네. 슈퍼챗 주셨습니다. 아라리오님이 타이거즈 코치님으로서 올 시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멋진 지도자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영이의 최대 장점은 천부적인 외에 인성과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우리 김도영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내년 시즌 물론 이제 너무 좀 이르긴 합니다만 요 선수는 올해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윤도현을 되게 조금 뭔가 역시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2의 김도영이 되는 거 이 아니에요? 두 천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면은 도영이는 좀 타고난 천재고 윤도현은 노력형 천재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 엄청 좀 많이 어린 애들이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못하게 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 좀 부상 위험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걔한테도 얘기하는데 부상이 딱 잘 됐어요. 계속 부상이었죠. 그러니까 치는 걸 엄청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보통 가볍게 친 게 아니고 막 전력으로 막 쳐가지고 옆구리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습니다 하더니 작년 오키나와에서 옆구리를 다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도 지금 경험을 해야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고 성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대돼요. 얘가 어떻게 정말 더 잘 될지. 근데 조금 몸이 딱딱하거든요. 이제 도영이는 좀 부드럽다면 얘는 좀 딱딱한 근육도 더 많고
조금 유연성이나 좀 부드러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정말 뭐 기대했던 대로 성장한다면 내년에 김도영이 2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욕심이 엄청 많아요. 도영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라이벌이잖아요. 그렇죠. 윤도현은 광주 1고 그렇죠. 그렇죠. 동성고. 광주에서는 광주 1고를 가야지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내가 얘기로 듣기로는 윤도현이 중학교 때 더 잘해갖고 그러니까 중학교 광주를 때는 갔다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도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얘도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자극을 좀 받는. 자극을 엄청 예. 받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둘이서 이제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물어도 보고 하지만 그러면서 라이벌이 생기면서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벌써부터 코치님이 말씀하시면서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요. 네. 아, 댓글에 네. 윤도현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댓글에 윤도현님이 안녕하세요라고 그제 하셨어요. 윤도현 봤는데 네. 잘 오셨어요. 네, 누군지는 윤도현님. 실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네. 가수 윤도현. 오늘 그렇게 저 하고. 홍상훈 코치 모시고 우승의 비결도 들어보고 이게 벌써 기아 팬들은 내년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 시즌 우승한 다음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기아의 전력이 막강하다. 내년도 기대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만 질문을 네, 해볼까요? 하시죠. 그러니까 장충고 나오셨는데 장충고 후배 박찬호 선수 어떻게 이 선수가 사실 타격 쪽에서는 뭐 어릴 때부터 조금 빛을 못 보다가 지금 2년 연속 3할을 쳤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장족의 발전했는지 코치님 덕분이신가요? 저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실질적으로 좀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뭐좀 후배가 아니고 떠나서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한테 어렸을 때 좀 많이 야단도 맞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타자들이 자기 스타일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뭐 장타 스타일인지 아니면 단타 스타일인지. 근데 찬호는 좀 장타 욕심이 좀 많아요. 근데 찬호는 장타보다는 저는 출루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을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안타 그리고 출루에서 도루를 하는 게 걔한테는 맞는 선수인데 얘는 꼭 홈런을 많이 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뭐 이상한 짤도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어서 그래갖고 그것만 개선되면 좀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늦게 개선이 되는데 근데 지금도 시즌 때 잘 되고 있을 때 또 장타 병이 또 올라가고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 마디씩 좀 내가 말을 하죠. 네. 근데 이제 홈런이라는 거는 치다가 나오는 거지. 욕심을 부려서 절대 못 치거든요. 근데 찬호는 홈런이 아닌 홈런 치면 좋죠. 저도 홈런 많이 나면 좋아요. 네. 그런데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찬호는 1번 타자가 해서 출루를 많이 하고 안타를 많이 쳐서 도루를 해주고 득점을 많이 하는 게 걔한테 베스트인데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자기가 좀 어렸을 땐 좀 몰랐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깨우쳐 나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적으로는 참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2년 전 3할이 된 거예요. 제어를 계속 해주는 막 안다 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치고 싶어가지고 많이 혼나야 돼요, 얘는. 혼나야 돼요. 계속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YJ412님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셨는데 네. 우리 코치님 말투가 광주 사람 닮았다고. 저는 강조 태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학교만 뭐 초, 중, 고가 네. 다 서울 쪽이니까 저는 유학 갔다 온 거죠, 그냥. 서울로. 원래 고향은 광주. 광주에서 태어났고 네. 부모님도 광주에 계시고. 지금 어머니는 지금도 중국 아니에요. 원래 내가 서울에 다 계시다가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저랑 저 왔을 때 같이 왔고 어머님만 가셨고 지금 아버님도 다 지금 다 오셨어요. 어머님 영암 출신. 네, 영화. 그러니까 이게 이 외가는 영암이고 뭐 네. 고향은 네, 또 다 광주고. 여기 출신입니다. 사투리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서울에 한 20년 살다가 광주 간 게 20몇 년 그렇죠.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투가 다 바뀌었네.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겠죠. 원래 아니 근데 서울에 20년 살다가 광주에 20년 살면 광주 말투로 바뀌어요. 그런 광주에 20년 살다 서울로 가면 서울 말투로 바뀌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정국 코치 이정호 씨 바뀌었더라고요.
남들 인정 안 하는데. 네, 본인 바뀌었다고 막 한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투리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아닌가? 슈퍼챗이 또 올라왔습니다. 윤대현 선수 자리 만들어달라는 좀 의견도 있었고요. 이 기아 공격력이 올 시즌 넘사벽이었는데 기아 빼고 다른 팀, 이 팀은 그래도 방망이를 좀 잘 친다 하는 좀 팀들이 좀 있었나요?라고 코치님으로 봐주셨을 때 다른 팀, 이 팀 좀 방망이 좀 무서웠다. 다 잘 치는데. LG도 좋았고 저는 LG, 두산, 두산. KT도 좋고 좀 저희가 힘든 팀이 다 힘들어하는 팀들이네. 고전했던 팀들. 그렇죠. 근데 LG들은 잘했잖아요. 네?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래도 LG는 일단 뭐하면 빠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KT도 빠른 애들 많지만 또 당타 치는 애들 많고. 그렇죠. 다들 전체적으로 잘 치는데 기아만큼 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표가 1등이기 때문에 기아가. 얘기 뭐 쭉 더 이어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또 어렵게 저희가 홈코치를 모셨으니까 또 빨리 보내드려야 돼. 저희하고는 또 개그맨 김범용 씨하고 지금 아까 같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스포키하고 좀 인연이 좀 있죠. 네, 저희가 같이 협업하는 좀 단계여서 하도 저한테 동창이라고 하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한번 좀 불러달라고 진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올해 보너스 나왔나요? 아직 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아유, 따뜻한 겨울 되겠죠. 알아서, 따뜻한 겨울 그- 되겠죠. 아이, 네. 우승하면 따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년 겨울도 내년 요맘때도 좀 따뜻할 걸로 기대하십니까? 아니 기대도 되는데 걱정도 돼요. 왜냐면 다른 팀들이 조금 보강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도 내년에도 상위권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참들이 또 얼마나 잘 해주냐, 또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잘 해주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성범이를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기록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범이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성범이가. 뭐 성범이 그리고 뭐 찬호나 원준이 같은 경우에 두 선수는 FA니까 훨씬 말 안 해도 잘하겠죠. 네. 내년에도 우리가 조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타자가 문제구나. 요즘 타자 소크라테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요? 재계약이 되는 건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마음고생을 좀 하셨죠? 소크라테스 때문에 올 시즌. 초반에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죠. 이제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되게 많이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좋아질 것 같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바꾸지 맙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너무 안 된 게 초반에 좀 내년에도 초반에 만약에 계약을 한번 내년 잘해야 되는데 초반에 조금 속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스프링 캠프나 우리 그 일본 2차 캠프 때도 게임 때 엄청 잘했거든요. 왜냐면 잘한 거를 좀 달갑게 반가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페이스 떨어뜨려서 올라오는 왜 그러냐면 잘해버리면 너무 좋아서 이 선수한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안 돼야지 뭐가 문제점인지 하고 보완을 하고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너무 좋아가지고 말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순간 확 떨어지니까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내내 얘기도 많이 하고 영상도 분석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게 나타난 거지. 초반에는 조금 너무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제가 좀 그게 저 걱정이 좀 됐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좀 스프링 캠프 1차 캠프 때문에 조금 운동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하고 2차 캠프에서 조금 떨쳐서 조금 게임 우리 시즌 때 좀 마칠 수 있는 나는 항상 시범 경기도 그렇고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해야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즌 때 바짝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야지. 깨박아지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내년 요맘때 다시 한번 따뜻한 겨울에 그때는 코치님 혼자 말고
선수도 한 명, 뭐 혹은 감독님들 같이 해서 한번 오시면 줄줄이 엮어서. 예, 엮어서 한번 엮어서. 그 부분 한번 나오시죠. 제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홍세환 코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세환 코치는 여기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네.